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결혼해서 자식 낳아보면 100가지 결혼의 나쁜 점이 자식 하나로 모두 상쇄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그렇게 안 될 텐데. 물론 자식 낳아서 이제 기르는 기쁨이 아무리 커도 100가지 나쁜 점이 상쇄가 될까요, 여러분?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은데 100가지 나쁜 점이라 더 힘들 것 같은데. 보통 결혼하신 분들 보면 뭐 자식 낳아서 기쁜 것도 있지만 난이도가 훨씬 더 올라가는 거 보이거든요. 난이도 올라가는 게 맞아요. 보통 결혼해서 신혼 때까지는, 자녀 출산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할만하거든요. 별로 막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하는 거 없어요. 근데 애가 태어나면 결혼하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더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돈이 많이 들어요. 신혼 때 사실 큰 돈 많이 안 들거든요, 애가 없으면. 근데 애가 태어난 순간부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 이제 애를 출산하려면 여러분 산부인과 가야겠죠. 산부인과 가면 이제 병원비, 지금 산부인과 출산료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꽤 많이 들 거예요. 이 비용마다 다른데 100만원 넘게 드네요. 네, 100만원 출산한 때. 그리고 산후조정 가면 이제 보통 이 정도 있으니까 산후조정도 400 들거든요. 네, 태어나는 순간 한 달에 500 그냥 날라가요. 그냥 500. 거기다가 이제 애 키우는데 이제 그 준비해야 될 게 많거든요. 애기용 침대, 그것도 비싸거든. 애기한테 쓰는 물건 다 비싸요. 뭐 젖병도 비싸고, 이육식도 비싸고, 옷도 비싸고, 침대도 비싸고, 신발도 비싸고, 다 비싸. 그래서 애 태어나는 순간 한 달에 한 500 그냥 날라가요. 그리고 애들이 굉장히 예민하단 말이에요. 자다가 깨고 자다가 깨고 반복하고, 그리고 혹시나 어디로 떨어질까 봐 노시초사 해야 되고, 그리고 새벽에도 울고 낮에도 울고 밤에도 울고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요. 결혼하신 분들이, 부부들이 고생 엄청 많이 해요. 계속 우니까 뭐 출근도 해야 되는데. 애 키우다가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육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자식 하나 낳는 게 뭐 기쁘긴 하죠. 나 닮은 자식 낳는다는 게 책임감 생기고. 그런데 자식을 낳는다고 해서 100가지 단점이 없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좋은 것도 있지만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그 단점도 있어요. 힘든 것도 있어.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왜냐?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돈이 엄청 많이 나가다 보니까 생활비 부담이 엄청 클 거예요, 가장 입장에서. 그리고 100가지 나쁜 점은 자식 낳고 나서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제발 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결혼하신 분들. 그러니까 자녀 낳아서 행복하다, 고생하지만 기쁘다, 좋아요, 좋은데 이런 식으로 100가지 단점이 자녀 낳은 거 하나로 퉁쳐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아시잖아요, 결혼하신 분들이 더 힘들어요. 자녀 낳으신 분들 훨씬 더 힘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항상 피곤하고, 집에 가면 이제 애 돌봐야 되니까 집에 가는 거 싫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이제 애 키우는데 돈 많이 나오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커요. 실제로 이제 자녀 낳아서 기르신 분들은 굉장히 고생이 많죠. 어떤 때문에 굉장히 안쓰러워요. 그래서 제발 좀 이런 좀 뽕에 찬 얘기 좀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자녀를 낳는다는 거, 자녀를 키운다는 건 축복입니다. 축복.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면 하는 거고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하는 거지. 꼭 저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남의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쥐풀 관심 없으면서도 결혼 안 한 사람들 오지게 참견하더라고요. 겉은 행복하다고 해서 그 알갱이까지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결혼 안 하고 애는 안 낳은 사람들한테 참견하고 싶으면 그 사람들한테 한 명씩 더 10억씩 보태주든가. 요즘 애 하나 키우려면 3억 정도는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자식한테 버림받으면
과연 그때도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인생은 각자 자신이 주인이고 즐길 건 적당히 즐기다가 혼자 떠나는 것이 사람입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이분은 보면 유부남분들한테 불만 있나 보네. 핀잔을 많이 들었나 보다. 약간 한매친 될 것 같아. 맞아요. 결혼하면 하는 거가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참견하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특히 결혼하신 분들이 결혼 안 한 사람들 참견지 정말 많이 해요. 이게 참 꼴불견이거든요. 그냥 결혼한 사람은 한 사람대로, 안 한 사람은 안 한 사람대로 그냥 각자 살면 되는 거잖아. 서로 터치 안 하고. 근데 내가 기분 나빠하는 건 뭐냐면 결혼하신 분들이 자기들이 뭔가 좀 갑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뭔가 좀 인생을 많이 하는 것처럼 결혼 안 한 사람들한테 뭐 가르치려 들어요. 네가 결혼 안 하니까 이만 이꼴을 사는 거야. 남자는 결혼 안 하면 애야.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엄청 많이 하거든. 이거 많이 들었을 거야, 남자분들. 꼴 보기 싫어요. 여러분, 결혼했다고 해서 남자 일을 더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을 못한 사람 똑같아요, 여러분. 일을 못한 사람 결혼하잖아요. 똑같이 못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빌런들이 유부남들이 더 많아. 꼰대나 이제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이 결혼하신 분이 더 많아요, 이상하게.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꼈습니까? 직장을 다니다 보면 이제 결혼을 하신 분과 안 하신 분 있는데 보통 약간 그 여직원들한테 뭐 성희롱 한다거나 음란패설 하신 분 대부분 결혼하신 분이에요.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이야. 그리고 좀 직원들한테 뭐 이렇게 욕짓거리 한다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결혼한 사람들이야. 결혼하신 분들 왜 그래요 도대체? 나 묻고 싶어 역으로. 뭐 결혼하기 벼슬이에요? 결혼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결혼하시면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뻘짓을 더 많이 해. 여러분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것도 보면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이에요. 대부분 처자식 있는 사람들이야. 처자식 있는 사람들이 더 모범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처신 똑바로 해야죠.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그 결혼하신 분들이 결혼에 대해서 결혼 안 하는 사람들한테, 미혼 남녀분들한테 자꾸 뭔가 배운 사람처럼 훈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본인들이 어떻게 자녀를 낳아 기르든 어떻게 결혼 생활하는 게 알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 결혼 생활 하시는데 아무런 피해 안 주고 아무런 참견 안 할 테니까 결혼 안 한 사람들한테도 좀 참견하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결혼하신 분들 행복한 사람들 많죠. 많은데 힘든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요즘 애 하나 키우려면 3억 정도는 기본. 3억이 아니라 더 들어요. 3억이면 적게 되는 거예요. 서울이면 5억 그 이상 들지 않을까요? 서울 같은 데는. 3억도 적은 돈이 아니죠. 적은 돈이 아닌데 요즘에 이것보다 더 많이 듭니다. 대학까지 보내준다고 가정했을 시.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많이 들어요. 이게 애 키우는데. 사실 애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출산을 적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게 3억 정도 든다고 해서 뭐 그 이상의 어떤 일자리를 잡는다거나 그만큼 또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키울 때 이만큼 돈 들었거든요. 우리도 돈이 적게 든 게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도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시키고 학원 보내고 대학교까지 보내느라 돈 꽤 많이 썼을 겁니다. 이만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만큼의 값을 하냐? 그 교육을 시킨 만큼의 내가 직업을 가졌냐? 확실하게 못하죠, 여러분. 물론 공부를 잘해가지고 부모님이 이제 교육 같은 거 잘 시켜줘가지고 사교육 같은 거 이제 잘 지원해줘가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그에 맞게 아웃풋을 남긴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님이 아무리 뭐 학원 보내고 뭐 대학 보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하고 정상관도 없는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전혀 딴판의 일. 오히려 부모님 그렇게까지 안 시켰어도 되는 그런 일자리 하는 경우가 점점 정말 많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렇게 꼭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집안 가세가 기우면서까지 자녀한테 교육비를 쏟아 부어야 되냐. 물론 요즘에 사교육을 아예 안 시키고
그 자녀들을 기를 수는 없겠지만 너무 많이 들어요 이게. 지금은 3억까지가 안 될 거면 더 들 거예요. 참 문제다 맞죠? 아니 이렇게 교육을 시켜도 막상 저 친구들 또 성인 되고 나서 취업할 때 되면 또 일자리가 없을 거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지금 젊은 친구들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오히려 이런 좀 과도한 사교육 비용이 오히려 좀 가정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결혼하신 분들 정말 대단한 생각 가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혼해서 애 키우기 정말 힘들잖아요. 돈 나가는 것도 많고 신경 써야 되는 것도 많고 변수도 많고, 특히나 이제 애들을 위해서 이제 보다 좋은 곳에 키우기 위해서 연끌하신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가장 위태하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결혼 안 사는 분보다 결혼하신 분들이 행복한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거예요. 나 혼자만 신경 쓰면 되는 삶에서 나 혼자뿐만 아니라 내 와이프, 내 가족들까지 신경을 다 써야 되니까. 남자 입장에서 내 1인분만 할 줄 아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나뿐만 아니라 내 와이프, 내 식구까지 거느리고 그걸 책임진다는 것은 난이도가 꽤 높아요. 남자 입장에서. 그것도 잠깐 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일구는 동안은 평생 해야 되잖아요. 그걸 쉬지 않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이제 부담이 클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잘 극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발 좀 결혼했다고 결혼 안 한 사람들한테 제발 꼽주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것만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결혼하신 걸 뭔가 벼슬인 것처럼 와가지고 너 결혼 안 하면 뒷방 늙은이처럼 된다. 남자는 결혼해야 사람이 되는, 이딴 얘기 좀 하지 제발. 이딴 얘기 정말 없어 보여 진짜. 오히려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이 사람 인생의 최대 아웃풋은 뭐 결혼만 말고는 없는 건가? 이 사람 살면서 이런 건 결혼밖에 없는 건가? 그래서 계속 이런 얘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만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결혼하신 분들 화이팅 하시고, 네,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